오늘은 페르미 아저씨가 표면을 만들었는데 그 페르미 서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어요. 자, 페르미 서페이스는 뭐냐면 페르미온이 말이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맨 밑바닥부터 에너지가 맨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이제 차가지고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런 말이야. 프리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에너지가 EM분의 이렇게 써놓고 H바 자승에 K 자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M분의 H바 자승에다가 K는 얼마가 됐었지? L분의 N파인가 뭐 이랬지. 그래서 L 자승에 NX의 자승 NY의 자승 NG의 자승 이러한 모양을 이제 해가지고 N이 말이야 N이 작은 거면은 에너지가 작고 N이 크면은 이렇게 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프리 에너지인 경우 프리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페르미 서페이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에너지 낮은 놈은 원점에 가까운 거고 원점에 가깝고 점점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찬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거야. 왜 단순하지가 않느냐면 세상은 메탈 안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프리 일렉트론들이 아니고 거기에 피리오딕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놀다 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페르미 서페이스 그려보면 이 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길이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높을 수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프리 일렉트론이라 그러면 푸사이가 어떻게 쓰느냐면 푸사이가 익스포넨셜의 뭐 IKR 또는 피리오딕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IKR이고 그 다음에 박스 노멀리제이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푸사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리얼 피리오딕 포텐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의 I에 K에다가 R 써놓고 그 다음에 U에 K에 R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를 예전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처음으로 알아낸 아저씨 이름이 누구다? 블락 아저씨가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알아냈어요. 훌륭한 아저씨. 그래서 고체 물리를 창시한 아저씨예요. 그래서 내가 고체 물리를 전공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조와 같은 사람이야. 그 블락 아저씨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 UKR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레티스만큼 가면은 이게 똑같아진다.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 특별히 UKR이 콘스턴트가 되면은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완전히 똑같아져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 포텐셜이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놈이 있으면 만약에 요것이 프리한 경우에는 절대값 취하면 1 나오잖아. 그래서 덴시티가 유니폼한데 요거를 가지고 하면 덴시티가 요런 요런 덴시티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은 여기 K 값이 말이야. K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A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X는 이렇게 해서 A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가능하다. 그것만 넣더라도 모든 웨이브 펑션을 이걸로 기술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어떤 것이 있었어. K가 이 포스 브리ლი앙 전에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푸사이를 쓴다. 그러면 결국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익스포넨셜에다가 I에 K 프라임의 R에다가 U에 K에 프라임의 R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쓴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가지고서 또 하다 보면은 요 폼하고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밖에 있다 그러면은 IK에다가 밖에 있으면은 안에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하기를 G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UK의 프라임에 R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요걸 꺼집어내면 익스포넨셜 이렇게 써놓고서 i의 k에다가 r 이렇게 써놓고 익스포넨셜에 ig에 r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u에 k 프라임에 r이라고 이렇게 쓰면 요거를 만약에 이게 u에 k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에다가 그러면은 동일하게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k 벡터를 항상 포스트 브릴리앙 존 안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모든 에너지 레벨을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쓰면 여기 k는 어디에 있느냐면 포스트 브릴리앙 존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제일 간단한 예인 UKR이 1이 되는 이러한 경우를 보면 그때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보면 그때 에너지 상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A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분의 파인데 프리 일렉트론이에요. 그럼 2분의 1에 2n분의 H바 자승 K 자승으로 이거를 이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쓴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 포스트 브릴리앙 존 안에 있는 건데 이 여기는 포스트 브릴리앙 존에 있지 않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지? 요거를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G만큼 빼더라도 상관이 없어. 평행 이동을 해. 요쪽에 있는 놈은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이렇게 보내고 왼쪽에 있는 놈은 이렇게 보내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포스트 브릴리앙 존에 모든 에너지 레벨을 한꺼번에 그릴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UKR이 1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UKR이 1이 아니면 그러면은 포인트가 사이가 EIKR하다 UKR 이런 식으로 되면 브릴리앙 존에 만날 때는 갭이 이제 생겨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갈 때 몇 도로 들어간다? 90도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도 갭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밖에 거를 다 지워버리고 페르미 레벨을 그려라 그러면 페르미 레벨을 이제 이런 식으로 페르미 레벨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르미 레벨을 이제 그 구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페르미 레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에너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간단한 모델인 타이트 바인딩 메소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거를 잠시 후에 하는데 그거 하기 앞서서 이런 거를 한번 보자. 알루미늄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복잡해.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이게 세 개가 빠져나. 일렉트론이 한 놈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빠져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포스트 브릴리앙 존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 포스트 브릴리앙 존 이렇게 포스트. 이 차원으로 그렸어요. 3차원에서는 이제 3차원은 2차원 그릴 줄 알면 3차원 그릴 줄 알아. 자, 포스트 브릴리앙 존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보통은 그 넓이에 반밖에 안 들어가. 반밖에 안 들어가지, 그지? 이게 이렇게 지금 이런 거에서 일렉트론들이 한 놈씩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프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면 그러면은 포스트 브릴리앙 존에 점이 몇 개가 있냐면 2n개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n개만 있으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완전한 프리 일렉트론처럼 생각을 하고 박스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면은 이렇게 넓이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넓이가 보다 더 넓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개를 토해내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야, 잘 그렸지.
동그라미 잘 그렸지, 그지? 그거는 잘 보여? 그럼 말이야, 프리 일렉트론이 그래서 동그랗게 그려서 만약에 프리 일렉트론이 아니면 동그랗게 그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없어. 그래도 되는데 이놈이 포스트 브릴리앙 존 안에 있지 않은 놈들이 이것저것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브릴리앙 존에는 완벽하게 첫 번째는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건 1이라고 하고, 요거를 2라고 하고, 요거 2라 그러고, 요거 2라 그러고, 요걸 2라 그러고서 2를 어디다 넣느냐면 포스트 브릴리앙 존에다가 쑤셔 넣어야 될 거예요. 포스트 브릴리앙 존에 쑤셔 넣어요. 2는 어디에 들어갈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가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하자. 요거 이렇게 잘라버리자. 요거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살짝 노트를 살짝 보니까 이렇게 잘랐어. 왜 이렇게 잘랐을까? 요거 자르지 않으면 말이야, 요거 2가 어디냐면 2가 여기가 2야. 3은 어디냐면 요게 3이야. 요게. 요게 3이야. 이렇게 해야 여기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미지 맞지? 예스 반대로, 그지? 착해라. 예스 뿔 바이. 감격했어.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일렉트론 차 있는 거야. 여기 일렉트론 차 있는 거야. 여기 일렉트론 차 있는 거고, 여기 일렉트론 차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직도 남은 놈이 있어요. 어디에 남은 놈이 있느냐면은 요거 남았지. 요거 어디다 넣어야 되지? 자, 요 쪼가리 이렇게 쪼개자. 요거 이렇게 쪼가리 쪼갠 다음에 요거를 G만큼 옮기면 어디로 갈까? 짝을 맞춰가지고 요 쪼가리를 G만큼 와가지고 요 쪼가리에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쪼가리가 이렇게 위에 있는 쪼가리가 이렇게 오고, 그렇지, 여기 있는 쪼가리가 이렇게, 요거네? 요건가? 요것만인가? 저 밑에 거는 어디로 오지?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자, 이렇게. 요 쪼가리 혹시 남았니? 요 쪼가리? 그 책에 그 피규어 8 보면은 그 네 번째는 그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아, 네 번째는 보여주지 않았어? 예. 동욱이 공부 열심히 하거든. 나 동욱이 때문에 이게 살아, 이게.
위기 때마다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지. 아, 여기 네 번째가 말이야, 지금. 요거 네 번째 있잖아, 네 번째. 네 번째가 지금 안 들어가. 내가 지금 해봤는데, 이 네 번째가, 네 번째가 이게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보니까. 우선 세 번째까지 이렇게 돌리고, 네 번째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지? 네 번째는, 얼마니? 요거네, 그지? 네 개가 들어가 있네.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번째는 안 그랬다 그랬어, 맞니? 예. 근데 나도 읽었는데 왜 내는 이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 네 번째도 이렇게 있어.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1번은 그냥 꽉 찬 거고, 1번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꽉 찬 거고, 1번.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4번이구나. 자, 1번을 보면 밴드에 꽉 차 있는 거야, 그지? 일렉트론들이 여기 꽉 차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2번 밴드하고 3번 밴드하고 4번 밴드, 이러한 여러 가지 밴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2번 밴드를 한번 보자. 2번 밴드를 보면 주로 일렉트론들이 꽉 차 있고 가운데 흐염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세 번째는 일렉트론은 별로 적고 하얀 게 더 많고, 네 번째도 이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게 완전히 프리 일렉트론이지만 거기에 약간이라도 인터랙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프리 일렉트론을 그대로 판박아서 이렇게 옮겨놓은 건데, 약간의 일렉트론이 약간의 인터랙션이 있으면 요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극점으로 이렇게 만날 수 없고, 요 부분이 이렇게 둘이 뭉실해서 이렇게. 응?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둘이 뭉실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둘이 뭉실해지고, 인터랙션이 조금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인터랙션이 조금 있으면 만날 때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이게 이렇게 만나지 않고 여기서 가다가 90도로 이렇게 꺾고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난대요. 증명을 우리 다 했어요, 요즘에. 이렇게 만난다. 이런 페르미 서페이스를 이렇게 보기만 하면 이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알아낼 수 있어요. 조금만 이제 머리가 이제 훈련이 되면. 첫 번째, 여기에 지금 오리지널리 여기에 지금 일렉트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일렉트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B 필드가 어느 쪽으로 B 필드를 걸어줬느냐면 모르겠다. B 필드가 이게 나오는 쪽으로 G 방향으로 나오는 쪽으로 B 필드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 점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점이라는 거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멘텀이 어느 방향이냐면 KX 방향으로의 모멘텀이에요. 그러면 C분의 Q V 크로스 B 또는 K 크로스 B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모멘텀이 오른쪽이에요. 그 다음에 필드가 이쪽이야. 그러면 쫙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힘을 받는데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네. 자, 그래서 지금 일렉트론들이 로렌츠 힘을 받으면은 어느 쪽으로 로렌츠 힘을 받으냐면 이쪽으로 힘을 받고, 만약에 홀이면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느냐면 이쪽으로 힘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 일렉트론이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홀이야. 자,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이렇게 가고, 마그네틱 필드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받을 거다 하는 얘기. 자, 2가 여기서 쭉 해서 2가 이쪽으로 왔지, 그지? 2가 쭉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네. 이놈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이쪽 아까 일렉트론에서 그린 거하고
이쪽에서 그린 거를 보면은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홀밴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요전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써놓고서 일렉트론들이 이 밑에 밴드에서 이 밸런스 밴드에 이렇게 꽉 차 있다가 이놈의 일렉트론들이 몇 개가 빠져나가지고 하늘에 가서 놀고 있다. 그러면 하늘의 밴드는 무슨 밴드냐면은 일렉트론 밴드라 그랬고 땅의 밴드, 동그란 땡으로 되어 있는 땅의 밴드는 홀 밴드라 그랬어. 꽉 차 있는 것에 몇 개 빠지면은 그거는 일렉트론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홀로 기술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꽉 차 있다가 요 가운데 거만 살짝 빠졌거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가운데 빠져 있는 곳에 홀이 차 있고 그 홀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물리를 기술하겠다는 얘기. 이거는 무슨 밴드냐면 이건 일렉트론 밴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밴드에서 조금만 차이 있잖아. 그지? 이것도 무슨 밴드냐면 일렉트론 밴드. 그래서 우리가 페르미 서페이스를 보면 그 안에서 일렉트론들이 어떤 레스판스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려보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보면은 짜자잔짠 이렇게 움직여. 여기도 이거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거는 이게 이 위쪽으로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거를 그려놓으면 근데 페르미 서피스 어떤 걸 그려놓으면 그놈의 페르미 서피스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르미 서피스를 그려놓으면 페르미 서피스가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페르미 서피스가 있어요. 여기에 방향을 그려보면 일렉트론들이 흐르는 방향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위에 거는 한번 돌아가면 지자리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클로즈 오빗을 이루는 데 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오픈 오빗을 이루어요. 이런 게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여러분들 물질들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밴드 스트럭처를 그려보면 밴드 스트럭처가 이렇게 다양한 그런 모양의 밴드 스트럭처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밴드 스트럭처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고체가 있고 고체 내에 차지를 가진 입자들이 그 안에 이제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 밴드 스트럭처를 알아내면은 고체의 성질을 알아내는데 그러면 이제 얘기가 뭐냐면 자 펀더멘탈한 이퀘이션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밴드 스트럭처를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 밴드 스트럭처를 실험적으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프리 일렉트론인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일렉트론들이 프리가 되지 않는 경우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에 페르미 서페이스의 모양을 우리가 알아놔야 되겠다. 우리가 페르미 서페이스의 모양을 알아야지만이 그 물질이 외부의 익스터널 파라미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미 서페이스의 모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페르미 서페이스의 모양을 알려면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에너지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2n분의 이렇게 써놓고 h바 자수, k 자승 해가지고 l 자승분의 파이 자승이냐 뭐 이렇게 썼고 nx의 자수, ny의 자수, ng의 자수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알면 우리가 페르미 서페이스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페르미 서페이스를 만약에 구하려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FCC 구조 그 안에 홀들이 아니 그 안에 이 플러스 차지를 가진 격자들이 이 안에 아주 어떤 레귤라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구조 FCC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일렉트론을 넣었을 때 그때 에너지 레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기술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지금 프리하게 이렇게
처음에는 움직이던 놈들이 사실은 프리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마이너스 전기를 띈 놈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일렉트론 하나, 여기 있는 일렉트론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여기에 일렉트론들은 어떻게 있었느냐면 이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러 가지 레벨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레벨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레벨들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까워지면 서로 본딩을 이루고 그러면 두 개만 있더라도 어떻게 되니? 두 개만 이렇게 있더라도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세퍼레이션 돼서 아토믹 네이처를 가지고 있던 놈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여기도 이런 거 그래가지고 밴드를 이제 토탈리 이제 이렇게 밴드를 이제 이루게 된다 하는 얘기. 그러면 밴드를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까지는 라인 하나로 돼 있던 것들이 라인이 이제 스플리트 돼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서 밴드를 만약에 그릴 때 이 폭이 크면은 클수록 아토믹 네이처가 작아지는 거예요. 밴드가 굉장히 내로우하면 얇으면 아토믹 그 성질이 이제 굉장히 강한 거고 브로드하게 되면 아토믹 스트럭처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고체 물리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밴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건데 그거를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이제 보면 여기 지금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일렉트론이 이런 웨이브함수가 있으면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웨이브함수하고 이렇게 되는 웨이브함수 두 개 이제 나눠지게 돼요. 두 개가 푸사이 1, 푸사이 2가 더해지는 방향으로 되기도 하고 빼지는 방향으로 되기도 해요. 어느 쪽에 에너지가 높으냐면 이쪽에 에너지가 더 높게 돼요. 이게 본딩 스트럭처고 이게 엔티 본딩 스트럭처예요. 영식아 화학에서 다 배웠지? 예. 이게 왜 에너지가 더 높아? 그게요. 그러니까 전자가 가운데 있는 게 더 에너지가 안 예, 많지? 예. 양자역학 시간에 배웠지? 네. 아, 나 강의를 잘했나봐. 이게 하나는 게 없네, 이거. 경화를 씌우고 있어. 재미없었나, 양자 시간에?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 내가 이렇게 강제로 대답을 억지로 강요하는 습관이 있어요. 야, 이렇게 있을 때 본딩하고 엔티 본딩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개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까워지면은 이게 오빗 같은 것들이, 웨이브 펑션들이 이제 변화가 이제 생겨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보면서, 그런 말이야. 요게 지금, 요게 일렉트론들이 있었어요. 일렉트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완전히 프리한 경우에는 이것들이 스프레드 아웃 해가지고, 이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면서 카이네틱 에너지를 줄여요. 카이네틱 에너지 줄인다. 이게 멀리 퍼져 있으면 말이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고, 한 곳에 몰려 있고, 멀리 있으면은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K라는 게 뭐냐면 이게 K가 훨씬 큰 거예요. 꼬부라진 정도에 따라서 K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금속은 어떤 성질이 강하냐면 금속이라는 것은 퍼져감으로써 일렉트론이 퍼져감으로써 카이네틱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금속 결합을 하면은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금속이라는 게 완전히 프리한 일렉트론은 아니다. 이게 이쪽에 이제 아토믹 원자에다가 붙어 있는 것들이 옆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이 옆하고 손을 잡고 그러는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프리 일렉트론 쪽으로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기술을 한다. 웨이브 함수를 기술을 한다 그러면 웨이브 함수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 시그마 이렇게 써놓고 J 써놓고 C에 J에 K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이제 노트에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말이야. 제2번째에 있는, 제2번째, 요거 지금 제2번째인데, 제2번째에 있는 일렉트론을 보면, 이 일렉트론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 이거는 이 플러스에 잡혀 있으니까, 아토믹 스트럭처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번째를 딱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거기에 일렉트론들은 거기에 있는 플러스에 붙어가지고 아토믹 스트럭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밴드를 이루고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 푸사이 K는 토탈 웨이브 펑션이니까 이 전체 고치를 다루고 있는 웨이브 펑션이고, R이 RJ 근처로 가면은 뭐가 되느냐면 여기에 크게 작동을 시켜가지고 R과 RJ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작으면 이 함수가 이제 굉장히 커져가지고 로컬한 그런 아토믹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합을 해가지고 프리한 그러한 밴드를 이루는 그러한 일렉트론으로 작용을 한다면, 아토믹 스트럭처를 가지고 밴드까지 다 이루려면은 이 전체 함수가 아토믹 스트럭처를 가지면서 블락 웨이브 펑션 꼴을 만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들이 전체가 블락 웨이브 펑션을 만약에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블락 웨이브 펑션이고 제너럴한 솔루션을 만족을 하고 동시에 아토믹 스트럭처도 어느 정도 견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것들하고 이게 콤비네이션한 게 손을 잡는다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옆에 것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아토믹 스트럭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컨덕션 일렉트론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웨이브 함수를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썼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C의 J의 K가 이걸 써놓고 N에 마이너스 2분의 1 써놓고 익스포넨셜에 IK에다가 RJ라고 이렇게 쓰면 CJK가 N에 마이너스 2분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게 블락 웨이브 펑션이에요. 블락 웨이브 펑션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은 익스포넨셜에다가 U 꼴로 되느냐 이거를 하면 되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게 블락 컨디션을 만족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블락 컨디션 만족하는 거 거기다가 이제 증명을 이제 했어요. 근데 증명을 할 때 이 K를 말이야, 여러분들 이 K를 내가 이 노트에다가 스몰 K하고 라지 K를 막 헷갈려서 썼는데 여기에 스몰 K야. 그래서 내가 그 에러를 코렉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노트에서 조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웨이브 펑션이 있어요. 이 웨이브 펑션이 있으면 이 웨이브 펑션을 놓고서 말이야, 뭐를 구해야 되느냐 하면 에너지를 이제 구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에너지를 구하려면 에너지 어떻게 구하느냐면 에너지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이제 구해야 되겠다. 해밀턴에 써놓고 에너지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이에 모멘텀이 K이고 웨이브가 K이고 그 사이에 K에 R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노멀라이즈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계산을 하고 가져야 자,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면 조금 쓰자. 왜냐면 이제 그 노트가 조금 우습게 또 좀 잘못됐어요. 이 K를 스몰 K인데 라지 K로 썼어.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상관없어요. RJ-R은
이렇게 쓰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돼. n-가 되고요. j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거를 자꾸만 거기다가 썼는데, 왜냐하면 밑에서 세 번째 주제, 왜냐하면 하고서 프로 이렇게 써요, 거기다가. 얘네 마이너스 1에 시그마 뭐 이거는 이거고 이거더라. 그래가지고, 그 이퀄을 말이야 몇 번 썼냐면 이퀄 5번을 썼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끝이고, 세 번째는 왜냐하면. 그래서 하여간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구한 에너지를 타이트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타이트 바인딩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자, 이 타이트 바인딩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는 거는 이걸 보면 여기 지금 인테그랄을 하는데 말이야. 인테그랄을 하는데 여기 요거하고 인테그랄을 해. 요거하고 인테그랄을 해. R하고 거기에 떨어져 있는 R하고 R에 있는 웨이브 펑션하고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웨이브 함수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H를 이렇게 둔나요? 해밀토니안을 쓰는데 R에서의 해밀토니안하고 R에서 떨어져 있는 놈의 해밀토니안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웨이브 함수, 로컬라이즈드 웨이브 함수, 로R은 로컬라이즈드 있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로R은 로컬라이즈드 있는 거하고, 그 앞에 붙어 있는 익스포넨셜이 이 블락 웨이브 펑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익스텐션 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익스포넨셜이라는 거. 그거하고, 그거에서부터 하나 떨어져 있는 거, 로엠이 바로 하나 떨어져 있거나, 두 개 떨어져 있거나, 세 개 떨어져 있거나, 네 개 떨어져 있거나, 그런 것들의 오버랩이 해밀토니안 이거하고 이거 웨이브 펑션, 이거하고 이거 웨이브 펑션. 그 중에서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만 따져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오버랩이라는 게 뭐냐면 아톰들의 오버랩이 바로 옆에 구한 거는 그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한 칸 넘어만 가더라도 오버랩 인티그랄이 거의 적어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첫 번째까지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계산한 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타이트 바인딩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를 타이트 바인딩 어프로크시메이션. 야, 이게 왜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 질문. 왜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했을까? 경환아, 왜 이거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고 했니?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 완벽한,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 완전히 풀어가지고 한 게 아니지, 그지?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저거의 솔루션은 이런 거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거든. 근데 그거는 적어도 블락폼은 만족을 하고,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놈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 거기까지는 만족을 했지만, 진짜 해밀턴이안의 솔루션인지 아닌지는 증명을 안 해놓고 푸는 거라고.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니어리스트 네이버만 했어요. 이게 이그젝트 솔루션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청나게 이게 좋은 솔루션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엔드 에너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바로 옆에 것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이렇게 써놓고 d 속도가 아니라 부피 자, 옆에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하는 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고 dv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로m인데 바로 옆에 것만 한 거를 뭐라고 하느냐 마이너스 감마라고 이렇게 쓰면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면 에너지는 마이너스 알파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감마는 이게 우리가 계산을 낼 수가 있어요. 해밀토니안 넣고 그 웨이브 펑션 넣고 거기다가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웨이브 펑션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계산을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젠이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타이트 바인딩이 돼 있다. 그러면은 원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해밀토니안 넣고 이쪽에서 웨이브 함수 우리 알지, 그지? 그래가지고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이게 계산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심플 큐빅인 경우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가 봐. 에너지는 심플 큐빅의 에너지는 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 익스포넨셜 심플 큐빅인 경우에는 자 심플 큐빅인 경우에는 여기 지금 여기 있으면 심플 큐빅인 경우에는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가 몇 개가 있는가? 심플 큐빅인 경우에는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가 몇 개 있다? 어? 6개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X방향으로 있는 경우 자 감마 써놓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의 X방향에 이 거리가 A예요. A 그런 거 있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KX에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고 익스포넨셜에 IK의 Y에다가 그쪽도 A가 떨어져 있는 게 IKY에 A 이렇게 돼 있고 익스포넨셜에 IKG에 A 돼 있고 익스포넨셜에 IKG에 A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모양이 마이너스 알파에 감마에 코사인에 EXA 사인에 PYA 코사인에 PG에 A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지금 심플 큐빅이 있을 때 심플 큐빅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심플 큐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크리스탈에 밴드가 있으면 밴드가 있어요. 이제 콘덕션 밴드 뭐 이런 밴드가 있어. 밴드가 있으면은 그 밴드들이 뭐 이런 밴드들을 이제 형성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있으면 이 밴드가 밴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밴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이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감마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알파는 어디냐면 여기까지의 밑바닥부터 여기까지의 에너지가 되고 거기에다가 코사인만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KX, KY, KG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밴드를 이러고 있는다 이거예요. 밴드가 감마가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감마가 밴드 위스에 해당하는 거고 알파라는 거는 거기까지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밴드 위스까지 이게 다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심플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어저께 라이트 홀, 헤비 홀, 스핀 오빗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산한 것들 있잖아. 그것들도 이렇게 타이트 바인딩 가지고 계산을 해낸 거거든. 타이트 바인딩으로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FCC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FCC보다 바디 센터드 큐빅인 경우에 이거를 한번 다시 계산을 하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 물론 수십 년 전의 얘기지만 하늘을 날 듯이 기뻤어요. 타이트 바인딩이라는 게 이렇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야, 바디 센터드 큐빅인 경우에는 이게 지금 주위에 몇 개가 있니? 바디 센터드 큐빅인 경우에는 주위에 8개가 있지. 그러니까 2분의 A부터 시작해서 자, 이거 해서부터 앞에 게 마이너스까지 몇 개가 있느냐면 8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타이트 바인딩을 지금부터 쓸게요. 에너지는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감마 그리고 익스포넨셜 ik의 로 m 니어리스트 네이버후드만 지금 택하겠어요. 자,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감마. 자, K 값이 2분의 A, 로 M이 2분의 A네. 그지? 그러면 K도 살아남는 게 KX, KY, KG에서 이렇게 써놓고 익스포넨셜은 마이너스 I에다가 KX에 2분의 A, KY에 2분의 A, KG에 2분의 A예요. K는 어떻게 되냐면 K는 KX, KY, KG니까 그 다음에 하나 로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하고 붙으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I에 KX 2분의 A, KY 2분의 A 빼기 KG에 2분의 A 이래가지고 이게 몇 개가 들어가? 이게 8개가 이제 들어가. 8개가 들어가. 그러면 요거 2개만 하더라도 앞에 건 2개고 나머지는 코사인으로 들어가죠. 요거 2개는 코사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거는 익스포넨셜이 있는데 그 앞에 것들도 다시 코사인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타이트 바인딩을 하면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8감마에다가 코사인을 2분의 1에 KX의 A에다가 코사인 2분의 1에 KY의 A에다가 2분의 1에 KG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타이트 바인딩을 쓰는 거예요. FCC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FCC 계산한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노트에 있지, 그지? 여러분, 노트를 보면 FCC인 경우가 노트 됐지? 그러니까 FCC는 여러분들이 해봐요.
그래서 밴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조가 결정이 되면 밴드의 모양들이 대개가 결정이 돼요. 물론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더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approximately 밴드가 결정이 되면 이제 결정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몇 가지 방법을 위그너 자이트라는 사람은 위그너 자이트는 이 밴드 캘큘레이션에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했어요. 이것도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2n분의 1에 P자승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UAR 그 다음에 또 더하기가 빠져있구나, 그지? IK다 R에다가 UK에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익스포넨셜에 IK에 R UK에 R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하는 거네. 잘 나오나 보자. 안 지워지는 거 아니야? 지워지네. 너무 기뻐서 다시 한번 위에다 써야지. 그 다음에 블락 웨이브 펑션 에너지에다가 블락 웨이브 펑션 에너지 이거를 이제 이거 풀어야 되는데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응?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그래가지고 위그너 자이트가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풀 수 있을까. 근데 진 김에 이거를 한번 그냥 계산을 했어요. 2n분의 P자승하면 여기 들어가면은 K자승 나오잖아. 그지? 자, 이거를 P자승을 할 때 요거 한번 하고 이거 하고 미분 두 번 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거 두 번 미분해서 이거 곱하고 이거 두 번 미분해 이거 곱하고 두 배 한 번씩 미분한 거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써보니까 2n분의 P의 자승 HK의 자승에 U의 아래 U의 웨이브 함수 요게 요 U하고 그놈의 U하고 다른 겁니다 말이지. 왜 이렇게 요거는 솔루션에 들어가 있는 U고 요거는 포텐셜에 들어가는 U인데 키텔 아저씨가 똑같이 쓴 것 같아. 그지? 야, 그럼 이거를 이제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야. 이 포텐셜을 봐라. 포텐셜을 보면, 여러분들이 포텐셜을 보면 알겠지만, 포텐셜이 이렇게 알알이 박혀있는 이런 포텐셜 아니야. 그지? 보통 어려운데. 고민을 하다가, 기분도 그런데, K가 0일 때는 한번 어떻게 구하느냐. K가 0일 때도 구해야 되고, K가 0이 아닐 때도 구해야 되고, K가 0일 때 보니까, 2n분의 1에 P자승에 U에다가 U0에 R이 E0에 U0에 R이더라. 위그너 자이트가 나는 이거 정도는 내가 그래도 구해낼 수 있겠다. 이게. 위그너 자이트 아저씨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유제로를 이제 구해냈어요. 유제로를 구해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게 뭐지?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익스포넨셜에 IKR에다가 UK에 R 있잖아. 그지? 근데 그냥 이게 그냥 키를 그냥 답을 0짜리 아까 구한 거 그냥 넣고 대충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 아주 틀린 건 아니다 이게. 그래도 웬만큼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솔루션을 조금씩 모디파이 한 게 뭐냐면 위그너자이트가 엉터리지 그지? 괜찮아. 그보다 더 이상한 놈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수도 포텐셜이라는 게 있어. 수도 포텐셜. 수도. 더 이상한 게 수도 포텐셜. 여러분들 말이야 이게 슈도 포텐셜이냐 수도 포텐셜이냐, 내가 알기로는 이게 밑에 쪽에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여러분들 슈퍼마켓이니 슈퍼마켓이니 정한 어느 게 더 발음이 맞다고? 밑에 게 맞지? 슈퍼마켓 그러면 슈퍼마켓 틀린 거예요. 응? 우리 다 슈퍼마켓 그래요. 슈퍼마켓 그래요. 슈퍼마켓이요. 슈퍼마켓이요. 수도 포텐셜이요. 아주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화 토착화된 엉터리 발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슈퍼마켓 그런 겁니다. 슈퍼마켓. 그리고 외국 학교까지 나가가지고 말이야. 수도 포텐셜, 슈퍼마켓. 뭐 사람들이 그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속으로 기분이 되게 상하지. 외국 사람들이 슈도 포텐셜이 아니라 수도 포텐셜에 수도 포텐셜을 의미하는 게 있어요. 수도 포텐셜.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지 일렉트론이 아니라 핵이 있으면 그 둘레 이제 일렉트론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의 일렉트론이 지금 여기도 가서 붙고 저기도 가서 붙고 뭐 그냥 공간에서 막 가서, 근데 이놈이 핵이 만들어내는 포텐셜을 보면 까다롭게 그지 무진장 복잡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우라늄이 있다 그러면 1s 있지, 2s 있지, p 있지, 뭐 짜잔 그 다음에 뭐 다시 이런 것도 있지, 그 다음에 뭐 F 뭐 이런 거 짠짠짠짠짠짠 등등 굉장히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걸 다 놓고 포텐셜 다 놓고 이거 한 놈만 놓고 해도 날이 있을 텐데 옆에 놈도 또 지지 않으려고 말이지. 짜잔 짠짠짠짠 하고서 그냥 뭐 꽃다운 거 뭐 별의별 이상한 궤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 궤도에서 일렉트론이 가다가 말이지 밴드를 이루는 거거든 지금. 이걸 풀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거 풀려 그러는데
푸는 게 쉬우냐? 영식아, 봐도 기분이 나쁘지, 질리지. 근데 이게 질린다고 안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루미늄도 풀어야 되고, 소디움도 풀어야 되고, 마그네슘도 풀어야 되고, 셀레니움도 풀어야 되고, 그거 하나 풀 때마다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형성이 돼요. 그거 안 풀면 안 되지. 이거 다 풀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거는 약과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 야, 이거 진짜 복잡하니까, 이거 좀, 이펙티브 포텐셜이 어디 없느냐? 이펙티브라는 게 뭐냐면은, 이펙티브 포텐셜이라는 게, 이펙티브 포텐셜이라는 거는 뭐냐면, 포텐셜은 포텐셜인데, 이펙티브 포텐셜이란,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포텐셜은 굉장히 단순하게 된 걸 쓰면 좋겠다는 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거를 첫 번째 여기까지는 제로, 요 바로 안쪽에는 제로, 바깥쪽에는 R분의 뭐 2자승 알파라든지, 응?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도 요 안에는 제로,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풀자는 게 뭐냐면은, 이 이펙티브 포텐셜을 그 수도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이펙티브 포텐셜.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든. 자식들 말이지, 제대로 풀지도 않고서 그냥 말만 갖다 붙인 게 이펙티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졸라게 쉬운 포텐셜 가져놓고서 그저 진짜 푸는 것처럼 하겠다. 이게 이펙티브 포텐셜, 이렇게 한 게, 그래서 이 이펙티브라는 거를 사람들이 보면은 눈치채니까 그냥 수도 포텐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도 포텐셜. 사람들이 모르잖아, 수도가. 야, 수도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말이지. 이게 밴드셀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수도 포텐셜 탁 해놓고서, 왜냐? 너무 복잡하니까. 수도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답이 나오면 기뻐서 그날 밤 술 한잔 하고 자는 거고, 만약에 틀리면은 그 다음날 다른 수도 포텐셜 넣어가지고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수도 포텐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과학적인 근거가 웬만큼 있어요. 왜 그래? 이 안에 있는 놈들 보면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고 그러겠니? 응? 이 밖에서 보면 이 안에 있는 놈들 그냥 짜자자자 막 플러스 차지가 있는 게 일렉트론들이 막 클라우드가 그 뒤를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밖에서 딱 보면 그냥 뭐 제로지 뭐. 플러스 옆에 그냥 응? 그래가지고 제로. 근데 이제 조금 밖에서 더 밖에서 보면 완전히 스크린 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막 빨리 막 도니까 그렇게 돌면 동그랗게 되고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되고 R만의 함수고 세타나 파이의 함수는 아닐 거다. 그런 엉터리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텐셜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맥주 마시러 갈 수 있고, 대부분의 날은 그냥 집에 가서 일찍 자야지, 그지? 수도 포텐셜은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뭐 그래요. 이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잘 안 맞고 그러지만 그래도 맞을 때가 있잖냐? 그래서 수도 포텐셜 방법도 사람들이 꽤 많이 써요. 수도 포텐셜. 저기 이제 물리학과에 가면은 밴드 기사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 수도 포텐셜에 대가들이 있어. 그래서 수도 포텐셜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낮게 평가했냐. 이 수도 포텐셜도 좋은 거야. 응? 왜냐하면 풀 수가 없잖아. 너무 복잡하니까. 응?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는 방법들이 수도 포텐셜이 진짜 옛날 고리짝 때 그 했던 거고, 지금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펙티브 스티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콘샴 이런 사람들이 그
일렉트론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강할 때도 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샴이 노벨상 타치 몇 년 전에 화학으로 일렉트로닉 스트럭처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이펙티브 셀프 컨시스턴트 로를 해가지고 예전에 다스 교수가 오셔가지고 그 시리즈 렉처를 할 때 샴에 관한 얘기를 이제 좀 하셨어요. 우석이는 다스 교수님 생각나겠다. 예. 어떻게 생기셨니? 전형적인 인도. 전형적인 인도 사람처럼 생겼어. 다스 교수님 아주 그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진짜. 근데 날카로우신 분이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느껴보면 알겠지만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대학교 다닐 때 진짜 그때는 우리는 참 재미나게 살았는데 지금 그때 필름을 보면 와 진짜 그 허름한 데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는 하나도 죽지 않았고 맨날 밤 막걸리 마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토론하면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이런데 그래도 이제 어느 날은 아르바이트에서 이제 돈이 생기면은 이게 지금 레티스 그려놓는 게 아니라 연탄구멍 그려놓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석쇠인가 뭐 이런 거 넣어서 말이죠. 고기 몇 점 먹고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세상을 이렇게 놓았던 때 그때 1972년도 신촌에 가면 지금도 내가 어느 날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등이 시커멓더라고. 뭐냐면 여기다가 아줌마가 연탄 이렇게 싸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이 1972년도에 대학교 다니면서 4년 동안 학교 세미나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이렇게 아마 70년대 후반인가 그때 키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다. TTL이지? 키텔 이런 거 나오고 그랬을 때 일생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런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어도 한때 이렇게 생각하던 때 한 명도 그러면서 혼자 이러고 다 독학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귀찮을 정도로 많이 와요. 1년에 수십 명을 만나고 말이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물리 얘기나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노벨상을 이제 타는 거지. 우리도 조금만 좀 좋은 환경에서 있었으면은 우리도 굉장히 큰 일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거의 모든 책을 다 독학했어요. 미국 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 가서도 독학했어요. 우리 선생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내가 4년 동안 있고 2년 동안 포닥으로 같은 실험실에 있었는데 세미나 딱 한 번 해줬어요. 30분 동안. 또 뭐 하나 문제가 안 풀리니까 나보고 문제 풀어달라고 설명하는 세미나. 그래서 내가 근데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환경이 좋은 거. 아마 한국에 있는 동안에 만나는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요새는 우리나라에 키아스도 있고 APCTP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며칠 후면은 또 한 무대의 사람들이 이제 또 나타나잖아.
옆담수가 나오네. 뭐 하다 그랬지, 지금? 수도 포텐셜. 수도 포텐셜 나오고, 박스 교수님 나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게 같이 숨 쉬고, 같이 진리를 논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자, 오늘은 수도 포텐셜까지 일단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페르미 레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계산해내느냐,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타이트 바인딩 처음 해봤고, 위그너 자이트 메소드 한번 해봤고, 수도 포텐셜을 해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엉터리 같지, 그치? 처음에 그래도 타이트 바인딩 나왔을 때는 참 멋있었잖아, 그지? 조금 더 가가지고, 조금 더 가가지고, 이게, 위그너 자이트만 하더라도 이게, 그 엉터리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 수도 포텐셜 나왔을 때는 이제, 물리가 이렇게 엉터리라면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프록시메이션이 이게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프록시메이션이라 그러지만,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어. 굉장한 어프록시메이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건 페르미 레벨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리고 그거는 옛날 메소드에 지금은 엄청나게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지금은 구조만 딱 들어가고 어떤 원자라는 것만 이렇게 알고 그냥 넣으면은 코드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들이 다 짜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물질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여기 물질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물질을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물질이 뭘로 되어 있느냐, NA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레티스 콘스탄트가 뭐다, 구조가 뭐다, 이런 것들이 쫙 나오면 이거를 여기다 넣어요. 이렇게 그래 컴퓨터 프로그램에다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 응? 야, 나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고백인데 나 이런 물리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게 블랙박스거든. 블랙박스야. 내가 이게 블랙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답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인간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밴드 시어리라든지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 아니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브랜치고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나는 이거보다는 어떤 거를 좋아하느냐면 피노메놀로지컬 시어리를 내가 굉장히 좋아한다. 뭐냐면 피노메놀로지컬 시어리라는 거는 뭐냐면 실험에서 어떻게 딱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를 왜 그렇게 나오는가 이론을 딱 세워가지고 타타타타타타타 해서 first principle calculation을 해가지고 first principle calculation을 해가지고 first principle calculation을 해가지고 답이 나오면 이게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금상첨화야. 슈레딩거 방정식에 넣어가지고 모든 거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상첨화인데 first principle calculation을 해가지고 하려면은 엄청난 양의 calculation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 거의 못해요. 응?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보다는 phenomenological theory 같은 거를 상당히 좋아해요. first approximation이 아니라 그리고 실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라 그러면 그 많은 계산을 하는 연습을 별로 안 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사실은 내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수학에는 나보다 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보지 못할 정도로 내가 수학에 강했는데 근데 이게 실험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수학은 별로 이제 안 해서 그런데 나도 수학하면은 우리 동네에서는 신동이 났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 동네. 아니야, 근데 사실은 내가 그 경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내가 거의 수학은 내가 1등했었어. 근데 말이야, 이런 first principle calculation보다도 이 phenomenological theory를 좋아해요. 실험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
딱 어떤 현상을 이렇게 딱 보면은 중간에 계속 딱 안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때려잡는 거 있지. 이런 걸 내가 상당히 좋아해. 그리고 그 중간중간은 디테일한 캘큘레이션 하지 않고 이렇게 점프하면서 논리를 점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보면 그래프 같은 거 딱 보면은 막 생각이 막 난다. 이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어? 이거를 좋아. 근데 그래프를 보면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드코어 시어리스트. 하드코어 시어리스트. 그냥 포스트 프린스플에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계산을 해가지고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의 캘큘레이션 후에 이 답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프나 이런 거를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대신에 뭐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또 굉장히 수식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나는 형상론을 해가지고 프레딕션을 잘 집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게 찍는 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를 너무 열심히 잘해서 그럴 것 같아요. 찍는 거는 내가 근데 옛날에는 4개 중에 하나 찍었지만 이제는 답이 없거든. 답이 없는데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론을 많이 하려면 이게 책 같은 거 논문 같은 거 많이 보고 많은 토론을 하고 그러면 현상론 같은 것들은 포스트 프린시플 캘큘레이션을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궁뎅이 뜨지 않고 연필 돌려가면서 10년 하면은 그러면 이제 포스트 프린시플 캘큘레이션을 잘하는 하드코어 시어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밴드 캘큘레이션을 했다 그래봐. 페르미 서피스를 우리가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페르미 서피스가 있어요. 페르미 서피스가 있는데 이 이론에 의해 가지고 페르미 서피스 구해내고 실험에 의해서 페르미 서피스를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이론이 제대로 된 건가 안 된 건가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물리학은 뭐냐면은 경험 학문이에요. 물리학은 암만 좋은 이론을 만들어내도 자연이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신이 우주를 만들어낼 때 네이처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다 틀리지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페르미 레벨을, 페르미 서피스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실험적인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보면 페르미 서피스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다르게 나오는 그런 많은 물리량이 있어. 어떤 거냐면 마그네틱 레지스턴스 같은 거를 보면 그런 것들도 그렇고 에노멀러스 스킨 이펙트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그 다음에 마그네토 어쿠스틱 지오메트릭 이펙트 같은 거. 그 중에 하나, 슈브니코프, 드하스반 알펜 이펙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포지트론 애널레이션 이론이라든지, 컴퓨터 스캐터링 같은 것 가지고서도 페르미 서피스의 모양을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드하스, 반, 알펜, 슈브니코프 이펙트, 드하스반 알펜 이펙트 두 개가 있어요. 슈브니코프, 드하스반 알펜 이펙트. 주로 이 드하스반 알펜 이펙트를 가지고서 페르미 서피스를 이제 알아봐요. 자, 드하스반 알펜 이펙트를 가지고서 페르미 서피스를 알아내려면 그럼 드하스반 알펜 이펙트를 가지고 페르미 서피스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럼 이렇게 알아내. 여기 지금 단결점이 있다. 샘플이 있어.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굉장히 강하게 봐. 슈브니코프 드하스반 알펜 이펙트를 가지고서 페르미 서피스를 알아내려면 이 지료가 깨끗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임퓨어리티가 없어야 되겠다.
임피어리티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겠다. 시료가 깨끗해야겠다. 깨끗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재면 그리고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T가 낮고 B가 크고 그러면은 드와스파날픈 이펙트에서 페르미 서피스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게 말이야.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재면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1/B나 B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주기가 나타나. 이 주기가 나타나는 이 주기를 보면은 페르미 서피스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저 주기를 보면 페르미 서피스를 이제 알아낸다 이거야. 페르미 서피스는 저 주기를 보면 이제 충분히 주기를 보면 이제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냐? 그거를 알려면 란다우 레벨에 관한 란다우 레벨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래야 드와스파날펜 이펙트, 커피 이펙트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란다우 레벨을 한번 란다우 레벨을 얘기를 하고 란다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고 란다우 레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리 일렉트론, 하이 마그네틱 필드 속에 프리 일렉트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 양재 시간에 혹시 풀어주지 않았니? 하이 마그네틱 필드 속에 일렉트론이 있을 때 란다우 레벨 해줬니? 안 했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n분의 이렇게 되는데 이 V가 이제 제로가 되는 순간을 한번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텐셜이 0인 경우 이렇게 해서 놓고 포텐셜이 0인 경우를 한번 놓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 필드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면 B의 콘스탄트 B 필드를 우리가 아까 해줬을 때 일렉트론들이 양자극적으로 이게 어떻게 풀리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로에 BX의 제로라고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콜 A가 B를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데 B에 이거를 만족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콜을 붙이면 저거 만족이 돼요. 자, 그러니까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해밀토니안은 2n분의 1까지 왔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밀토니안은 나왔어. 해밀토니안은 나왔어. 자,
해밀토니안이 나왔고, 그럼 우리가 해밀토니안은 이 U를 이제 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 푸사이가 이거를 이제 푸사이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우리 푸사이를 말이야 트라이얼 펑션을 이렇게 한번 잡아놓자. 그리고 이걸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U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U에 관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요. 이 i가 자수이니까 마이너스 있습니다. 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을 이렇게 쳐다보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을 쳐다보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솔루션은 이게 보면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암산으로 나오지 않아? 자, 여기 뭐 들어가 있느냐면은 두 번 미분한 거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자수 들어가 있고, 여기 x에다가 x 플러스 뭐 알파라든지 자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써놓고, 콘스탄트들이 뭐 몇 개 있겠지. u는 u 이렇게 뜨지. u는 무엇의 함수요? x의 함수요.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포텐셜만 평에 이동시킨 거잖아. 포텐셜 평에 이동시켜봤자 이렇게 된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옆으로 가 있는 이러한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에너지 레벨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텐셜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알파 씌워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 E-2n분의 H바 자수 Kj의 자수이 어떻게 되냐면은 n 플러스 2분의 1을 H바 오메가를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는 n 플러스 2분의 1을 H바 오메가에다가 2n분의 H바 자수에다가 Kg의 자수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기 전에는 이게 어떻게 됐을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기는 저기는 2n분의 H바 자수에다가 Px의 자수, Py의 자수, Kg의 자수였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니까 Kg의 자승 쪽은 괜찮은데 X자승, Y자승 쪽은 어떻게 되냐면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던 일렉트론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일렉트론에다가 거기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더니 G 방향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XY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갑자기 콘타이즈가 돼요, 에너지가. 여러분들 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필드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원운동을 이렇게 하지.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G 쪽의 성분은 고전적으로 보더라도 G 쪽은 그냥 프리하게 움직이지만은 마그네틱 필드의 수직인 성분은 원운동을 하게 돼. 평면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던 놈이 원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한 속박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놀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저녁을 먹고 내일은 저기서 맥주 마시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었잖아요. 그거 안 되고 맨날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만 다녀야 돼. 원운동만 해야 돼. 그런 세상에 살기 싫지. 레스트릭션이 들어간 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니까 차원이 몇 개가 줄었니? 지금 차원이 이제 줄었어요. 뭐냐면 마음대로 2차원에서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2차원에서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이것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차원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차원이 한 개가 줄은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이 차원이라는 거는 R 세타만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으면 되는데 이쪽에는 세타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있고 R은 고정을 시켜놓은 거하고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차원이 이제 줄었어. 내가 돌아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니지 못하고 동글동글한 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에너지 레벨이 우리 생각에 K-스페이스에서 보면 넘버 오브 개수가 L 오버 2파이의 자승인가 뭐 이랬지, 그지? 2차원에서는 그러니까 넓이가 K-스페이스에 넓이가 있으면 조 넓이만큼 그냥 하나씩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었는데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호로록 다 죽어버리고 지금 KX 자승, KY 자승 2차원에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넘버가 n이라는 넘버 하나로 그냥 들어가 버려가지고 무진장 많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들이 핀칭이 돼가지고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됐어요. 자, 지금 2차원 면에서 2차원 면적에서 굉장히 많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었어요. 여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었는데 지금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니까 이 많은 놈들이 그 많았던 디그리 오브 프리덤들이 이만큼의 여기서 넓이가 있으면은 넓이에 이만큼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확 줄어가지고 근데 B 필드의 크기가 크면은 이 오메가가 이제 커져가지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이 많은 놈들이 한 레벨로 가버려. 여기 지금 아까는 이렇게 많은 레벨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 K 스페이스가 여기 있는 놈들은 이렇게 가고 여기 있던 놈들은 다 n 이퀄 1인 상태로 n 이퀄 0인 상태 n 이퀄 1인 상태 n 이퀄 2인 상태 여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3천만 개가 있었다. K 스테이트가 n-2분의 1로 하자. 이렇게 쓰면 n 이퀄 1인 상태 2인 상태 3인 상태 세 가지 상태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으로.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3천만 개. 빼자. 기분도 그렇죠. 3,200개. 3,300개. 3,200개. K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지금 3,200개 스테이트가 있었어요. 3,200개 스테이트. 그런데 3,000개까지는 요게 차고 200개는 그 다음엔 어디 차야 돼? n 이퀄 어디 있는 란다우 레벨에 차 있어야 돼? n 이퀄 4에 차 있어야 돼?
아까도 이거 걸어주기 전에도 페르미온이니까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3200까지 차곡차곡 쌓았잖아.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에너지는 디제너레이트 돼 있어요. 다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있지만 에너지는 다 이게 파울레이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만족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디그리 오브 인터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거니까. 여기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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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나머지 200개는 n 이퀄 4인 상태에 있어요. 200개. 그지? 동가 이거 다 배웠지? 예. 자,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조금 더 올려줬어. 마그네틱 필드를 더 크게 해주면 요 사이에 요 개수가 어떻게 되지? 요 개수가? 개수가 마그네틱 필드가 크면 오메가가 커진다고 하니까 요 사이에 간격이 커지는 거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여기가 증가되잖아? 마그네틱 필드를 쭉 증가시키면 n 이퀄 4인 상태가 어떻게 된다? 없어지지. n 이퀄 4인 상태가 없어지고 n 이퀄 3인 상태. 마그네틱 필드를 만약에 줄여주면 n 이퀄 4인 상태가 꼭 찾고 조금 있다가 n 이퀄 5인 상태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죠. 에너지가. 마그네틱 필드를 자 이렇게 봐요.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줬어. 지금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다가 쭉 마그네틱 필드를 여기까지 해서 3000개, 200개인데 마그네틱 필드를 쭉쭉쭉 더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쭉 가면 n 이퀄 4인 상태가 줄어들지. n 이퀄 4인 상태가 줄어들지. n 이퀄 3인까지가 개수가 점점 늘어나지. 그러면 스테이트는 에너지는 n 이퀄 4하고 n 이퀄 3이 어느 게 더 크니? n 이퀄 4 쪽에 에너지가 더 크겠지. n 이퀄 4가 에너지가 더 크잖아. 에너지가 큰 쪽에서 낮은 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니. 그러다가 다 n 이퀄 3으로 됐어. n 이퀄 3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n 이퀄 3이 되면 우선 요거를 한번 보자. 하여간에 에너지의 변화가 이제 생긴다는 거야. B 필드의 값에 따라서. 그냥 3000개 있을 때를 한번 보자. 마그네틱 필드를 많이 걸어줬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가지고 이게 n 이퀄 1인 상태하고 만약에 n 이퀄 2인 상태로 이렇게 이게 나눠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에너지는 이게 지금 B 필드야. 이게 3000개까지야. 요거까지만 이렇게 봐. 자, 마그네틱 필드가 B1이고 이게 B2에 마그네틱 필드를 한참 더 많이 걸어줬어. B1이고 B2야. 마그네틱 필드를 한참 더 많이 걸어줬어. 그래서 n 이퀄 3에는 게 n 이퀄 2로 갔어요. n 이퀄 3이 n 이퀄 2로 갔어요. 지금 두 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에너지가 어느 게 더 있는데? 에너지 똑같아. 왜냐하면 왼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던 놈이 있잖아. 어? 여기 있던 놈들이 다 요 밑에 있는 놈들은 에너지 레벨에 여기 올라간 거고 여기 있는 놈들은 이렇게 내려간 거거든. 여기 있는 놈들은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 돼 있고 여기 있는 놈들은 이렇게 내려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개수나 이거 다 더한 거랑 똑같아. 이거 그지? 다 똑같지? 이것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의 에너지하고 이거의 에너지 지금 똑같은 거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가지고 란다운 레벨 2개로 되어 있는 거나 란다운 레벨 3개로 꽉 차 있는 경우나 에너지는 똑같아. 근데 그 사이에는 달라요. 그 사이에는 이놈의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더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n 이퀄 1, 2에다가 n 이퀄 3에 몇 개가 이게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이거 호주 여행하면서 계산하는 거를 다 한번 해봤더니 맞았어. 에너지를 이게 B분의 이걸 이렇게 그려보면 에너지를 그려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이게 1, 2, 3, 4, 5 이러는데 여기하고 여기 이런 데는 다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아까 포인트들은 에너지가 람다 레벨 아까 그 찰 때 그때가 되면은 어떤 경우든지 에너지가 똑같다 그랬어요. 중간에는 에너지가 이제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에너지가 마그네틱 필드에 따라서 피리어딕한데 완전한 피리어딕은 아니에요. 이 점들은 피리어딕하지만 그 사이에 그 모양새들은 이제 좀 달라. 자, 여러분들 에너지를 말이야 B 필드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 마이너스인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된 놈을 놓고서 미분을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자 미니멈 어떻게 돼? 피리어딕하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피리어딕하게 이런 모양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그네타이즘이죠.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다음에 굉장히 샘플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요. 온도를 낮춰야 돼. 왜냐하면 이게 시그널이 작아가지고 서멀 에너지가 크면은 안 보이니까 온도도 내리고 마그네틱 필드도 화끈하게 이제 세게 걸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레벨을 구한 다음에 B 필드로 나누면은 마그네타이제이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어떻게 해야 돼? 마그네타이제이션이 피리어딕하게는 이제 나와야 된다. 깨끗한 거에다가 마그네틱 필드 걸어줘가지고 이거 하면은 피리어딕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페르미 레벨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 차원이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그렸어요. 페르미 레벨을 그렸더니 페르미 레벨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레티스가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성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프리하게 돌아가던 것들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줘 가지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쫙 줄면서 이게 가는 방향 궤도에 레스트릭션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페르미 서페이스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놈도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줘 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놈도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이 다 페르미 서페이스에 이것도 돌아가고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페르미 서페이스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데 요런 놈들은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놈들 요 두 놈은 그리고 여기 있는 놈들은 큰 영향을 줘요. 무슨 얘기냐? 모든 게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이런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분하고 이 성분은 굉장히 큰 시그널을 준다. 왜 시그널을 주느냐? 여기 봐. 요거는 그 면적이 굉장히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니까 면적이 변하고 있으면은 서로 조금씩 다른 놈들이 이런 거를 주면은 서로
에버리지 아웃에서 캔슬링이 되는데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떻게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요게 면적이 이거는 면적이 똑같은 놈이 이렇게 길이가 되고 요거는 한 점이거든. 이거 한 개하고 이게 만약에 100만 개하고 비교를 하면 100만 개가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기여는 하는데 똑같은 거를 100만 개 만들어내고 요거는 작은 거를 한 개 만들어내면 100만 개가 이게 영향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보면 아 거기에 페르미 서피스의 극점이 면적의 극점에 요것도 요거 극점이 있구나. 그 극점에 있었는데 그게 면적이 얼마가 되는구나. 이거를 알면 아 이거 봐. 아 여기 요만한 게 있구나. 여기 이만한 게 있구나. 여기 이만한 게 있구나. 그럼 페르미 서피스 어떻게 되냐면 짜자자잔 집까지 게 짜자자자잔 아 이런 거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를 이렇게만 재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방향으로 재고 크리스탈을 조금씩 옆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모든 극점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페르미 서피스를 그냥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드아스반 알펜 이펙트인데 그거를 이제 책에서 하는데 책에서 란다우 레벨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책에서 뭐를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콘티제이션 룰을 했지. 마그네틱 필드 속에서 오비탈 콘티제이션 룰을 그거를 써가지고 존모 필드의 콘티제이션 룰을 써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란다우 레벨을 직접 그릴 줄 아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 란다우 레벨에서 해보면은 페르미 서페이스를 우리가 쉽게 페르미 서페이스만 잘 재도 이것만 잘 돼도 일생이 보장이 돼 있대. 나는 일생 동안 페르미 서페이스만 재겠다. 그래서 나는 온도를 내릴 줄 알고 나는 비필드를 가할 줄 알고 나온 거를 가지고서 머리를 쌈박하게 돌려가지고 페르미 서페이스에 그 모양에서 맥시멈 또는 미니멈 되는 면적을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크리스탈을 돌려가지고 돌리면은 이번엔 새로운 면적 극점이 나타나고 면적의 극점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페르미 서페이스가 어떤 모양을 할 거다 하는 거를 할 줄 알면 그것만으로도 물질이 바뀌고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나는 이 사회에 과학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페르미 서페이스 하나만 도와드려요. 왜냐? 페르미 서페이스를 알아야지만이 물질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항을 알아야 되고 마그네틱 서스티빌리티를 알아야 되고 페르미 서페이스를 알아야 되고 스페시픽 히트를 알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 큰 거라. 그래서 우리도 MGB도 단결정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페르미 서페이스를 구하려고 했어요. 우리 거기에서는 페르미 서페이스 구하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1번에 하지마 세르길리 그룹보다 우리가 뒤졌어. 우리가 샘플이 좀 작고 깨닫게는 만들었는데 우리 하이 프레셔 머신이 저거 세계에서 제일 잘 돌아가지만 조금 제약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스택이나 일본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대형이고 그래서 저거보다 몇 배 높고 그래서 온도를 굉장히 더 많이 올려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1500도 이상으로 온도를 잘 안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하나밖에 없고 세계에서 제일 잘 돌아가지만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저거 고장이 나면 그냥 나는 저기 죽은 목숨이다 이게. 그래서 그냥 그거를 아주 높이진 않아. 우리 아주 그렇게 무리하게 세상을 살질 않는다. 세르게일레하고 타지마는 그거를 이제 높여가지고 우리는 샘플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사이즈는 걔네들 거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MGB2에서 이 드아스반 알펜 이펙트는 그쪽에서 먼저 해서 페르미 서페이스다 진짜로 했고 그 세르게일리 혼용태 선생 아시죠? 내 포스닥이었어요. 여기서 내 밑에서 일하고 오, 괜찮아. 페르미 서페이스 이
이 세르게일리가 그 미국 러시아에서 러시아계 한국계 러시아인데 할아버지 중계 할아버지 때 연해주로 넘어가가지고 일제시대 때인가 뭐 그래가지고 드디어는 스탈린 시대 때 센트럴 아시아 쪽으로 들여가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모스크바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조상의 땅 한국에 와가지고 내 밑에서 일을 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나한테 오기 전에 논문이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지만 세르게일리가 여기 와가지고 수은계 초전업체 1, 2, 3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실험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게 그 수은계 초전업체 단일상을 처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서 우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이게 나갔었거든. 그때 주역이 누구냐면 세르게일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일을 워낙 잘한 것들이 있어서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모스크바 대학교 교수가 돼요. 경제가 나쁘니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일을 잘해요.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아주 또릿또릿하고. 그래서 지금은 나도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세르게일리도 엄청나게 유명해졌어. 아마 나보다 더 유명한 거야. 그래서 일본에도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쟁쟁하게 잘 나가는 그 세르게일리인데 며칠 후에 동경에 가가지고 2월달에 우석이하고 이제 동경 가가지고 이스텍에 가서 이제 세르게일리를 이제 만날 거야. 거기서 이제 그 인스트루먼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만나.